이전 강의에 이어서 세련된 한글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한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세련된 한글 프레임 구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정형화되고 좀 더 다듬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본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보면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또 어떻게 짜자잔 하고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슨 처리라든가 입력이라든가 출력을 할 때는 장문보다는 하나씩 끊어낸 그런 단문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문으로 끝날 때 어떻게 뭐뭐하기 이렇게 끝내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실행 구문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요 뭐뭐하기라고 하는 요것을 가지고서 한번 예를 가지고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예로서 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을 프레임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내용을 보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8개의 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연습들을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C 언어를 더욱 쉽게, 그 다음에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컵을 가져오고 주전자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동시에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것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이보다는 하나씩 하게 되죠. 그것이 워낙 빨리 이렇게 실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자, 컵에 물주전자를 기울여 물을 컵 안에 넣습니다. 넣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컵을 입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자, 입에 컵을 갖다 대는 순간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체 안에서는 입에 물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이 알게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입을 벌리지 않고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야 되죠. 입을 벌리고 그다음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입을 벌리는 이유는 뭡니까?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거죠. 벌리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컵을 가만히 있으니까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라는 특성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컵을 기울여 입에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주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꾹꾹꾹 마셔줘야 되겠죠. 먹어줘야 되겠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갈증이라는 요소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가서 물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마시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내고 그 순서로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것을 하기로 이렇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문장이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물주전자 가져오기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가져옵니다. 라고 보다는 물 가져오기 또는 컵 가져오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컵 가져오기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든 물병이라든가 물주전자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요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2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죠. 자, 컵에 물주전자 기울여 물 넣기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 그죠? 요 문장, 요 서술된 문장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컵을 입에 갖다 대기라고 하는 부분. 물론 컵을 입에 갖다 대기 위해서는 손이 가야 되고 또 그것을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응축해가지고 그냥 컵을 입에 갖다 대기 하면 컵을 입에 갖다 대는 요것이 한 동작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갖다 대기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요 부분을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더 세분화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정도로만 취약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쓰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통하죠. 예, 컵을 입에 갖다 대기. 누가 모르겠습니까? 컵을 입에 갖다 대는 거 여기까지죠. 예. 자, 그다음에 입 벌리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팁을 갖다 대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입을 벌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입 벌리기 이렇게 나눠놨고요.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입을 벌려야지만 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서술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이죠. 그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제로는 입을 벌리고 그다음에 컵을 기울여서 물을 넣으면 물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요 밑에 컵을 입에 기울이기라는 부분으로 여기 나오는 컵을 기울여 입에 물 넣어주고 물을 넣어서 갈증 해결합니다 라고 하는 물을 넣어주고 그쵸? 예, 여기까지의 문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요 두 문장으로 응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해서 물 먹기 하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체가 이제 반응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신체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물을 먹었으니까 갈증 해결됐습니다라는 어떤 그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이유로 보고요. 그래서 물을 먹기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증이 해소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요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요거 저는 이렇게 했지만 요것을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게도 하기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삭제 뭐 이런 것들은 한글로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열하는 것을 지금 이런 서술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하기 형태의 나열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열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순서. 요 순서죠. 예.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한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 순서가 잡히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번 붙이기입니다. 그쵸? 뭐뭐하기 이렇게 끝나긴 하는데, 이 뭐뭐한 처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번째인지 명확히 안다고 하면은 그 순번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순서가 몇 번째부터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번 붙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 순번을 붙이는 이유는요. 요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은 일단 순서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가지기 이전에 일단은 어떻습니까? 순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순서는 또 뭡니까? 하나의 차례죠. 무엇을 먼저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쭈루룩 위에서부터 한 주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 약속으로 처음부터 차례대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좀 더 뭔가 명확히 준다고 하면은 1, 2, 3, 4라고 하는 그런 한 줄 한 줄마다 또는 그 실행되는 그 문장마다 그것을 붙여준다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은 앞에서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록으로 남겼을 때 지금 어디쯤 내가 실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번호를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거 아니고 그 10번째부터 찾아봐라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면 10번은 상관없어요. 100번째로 예를 들어서 뭐 67번째를 한다고 하면은 67번째를 다 세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나열되는 거기에다가 순번을 하나씩 정해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순번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순번을 붙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기 나듯이 한 줄마다, 그렇죠? 한 줄마다 순번을 붙이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C 언어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C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근데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은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디냐면 코드 몇 번째 줄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딱 명시를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마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도 해당되는 코드가 있는 줄을 명시를 해주고요. 그 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이 순번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유일한 하나의 그 단서 또는 그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일반적인 프레임과 순번을 붙인 내용인데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가져오는 그런 프레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나열하기 형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서술적으로 본다면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렇죠? 각 칸에서 김치를 찾습니다. 김치를 꺼냅니다.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라고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요 앞에 순번을 줌으로 통해서 만약에 김치를 꺼내는 세 번째에다가 뭔가를 쫙 집어넣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세 번째 밑에다가 뭐 어떤 내용을 넣을 거야. 이렇게 명시가 되지. 만약에 어떤 뭐뭐 김치를 꺼냅니다라고 하는 그 밑에다 넣을 거야. 지금 이게 뭐 라인이 프레임 라인이 4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100줄, 200줄 된 그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딱 우리가 어떤 내용을 넣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겠죠. 하지만 순번을 붙여놓으면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 가보세요. 도서관에 모든 책들이 제목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보다는 도서관 그 책에 대한 고유 번호가 다 나열되어 있죠. 그 번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책을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순번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순번은 일단 처리되는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행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번이 몇 번째로 다시 가서 뭔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할 때 이 실행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처리 순서는 이렇게 쭉 1번부터 쭉 7번까지 컵을 가져오고, 앞에서 했던 컵 가져오기 해서 물주전자 가져오기, 컵에 물주전, 요 소수적으로 했지만 뭐뭐 하기 이렇게 고쳐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 순번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명확하죠? 그 다음에 내가 몇 번째 와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쌀을 씻어서 진짜 3인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전기밥솥이겠죠. 한다고 했을 때, 요런 순서로 우리가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통으로 가기, 그죠? 가기, 그 다음에 3인분 될 때까지 쌀퍼기, 밥솥에 넣기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밥솥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인데,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순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실행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에 가서 다시 그 부분을 반복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으로 가기, 요렇게 우리가 나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몇 번으로 간다는 것은 앞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이제 손을 씻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해볼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는 화장실 가서 이제 손을 씻죠. 그래서 씻을 때 화장실 먼저 가야 되겠죠. 가기. 그 다음에 노크하기.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실 안에서 노크 소리가 없으면은 문을 열고서 우리가 손을 씻으러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좀 조금 고상합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이제
5분 정도 이렇게 책을 보다가 다시 확인해보는 요런 그 과정을 좀 두었어요. 예, 그래서 밖에서 5분 동안 책 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을 봤어요. 5분 동안 책을 봤어요. 그러면 다시 노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2번으로 이것이 끝난 8번에서는 2번으로 가기 위해서 노크하기 요 부분도 또 반복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순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 때 뭐뭐번으로 가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순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는 우리 한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거나 할 때는 들여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한 줄 아예 띄워버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내용과 내용이 서로 간에 어떤 소속되고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또 우리가 좀 그 들여쓰기를 통해서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여쓰기의 용도는 여기 나오듯이 반복과 조건, 분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고 조건 밑에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실행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행된 절차가 한 줄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줄이 있을 때 이것이 이 조건 아래에서 실행된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줄 때는 이것을 약간 들여쓰게 되면은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볼 때 좀 더 수월합니다. 즉, 뭡니까?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들여쓰기 내용을 한 문장과 안 한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듯이 이제 반복에 관련된 것은 이제 뒤에도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뭐뭐 동안이죠. 그렇죠? 뭐뭐 동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책을 읽고 요약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분 동안 우리가 뭘 합니까? 책을 읽는 거죠. 예, 책을 읽는 거고 10분이 끝난 이후에는 뭐 합니까?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안에, 즉 반복이라는 조건 안에는 10분 동안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난 이후에 책을 요약하는 건 어떻습니까? 바로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10분 동안 책 읽고 요약하기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하게 되면 이 10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책을 읽고 요약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들여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들여쓰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들여쓰기를 해보니까 10분 동안 돼 있고 들여쓰기 돼 있죠? 그러면 이 들여쓰기 된 요 내용은 어디에? 요 반복문 안에 어떻게 됩니까? 소속되어 있는, 즉 속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요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구조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조건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만약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잠시 봤지만 뭐뭐 동안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조건이란 것은 만약 뭐뭐시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들여쓰기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뭐뭐시라면 뭐 비가 온다면 나는 뭐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공원에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조건이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그 일상적인 이제 순번하고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형태로 한번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보니까 만약, 그쵸? 조건 들어갑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기, 아니라면 대공원 가기. 이렇게 해서 아니라면을 기준으로 해서 또 요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행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어떻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쭈르륵 이렇게 실행된 듯한 내용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세련되게 좀 바꿔보면은 이것을 들여쓰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기. 아니라면 대공원에 가기.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좀 더 편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문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더 들어가거나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조건 아래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조건이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문 안에 또 조건이 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에 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건문 안에 조건이 있고 또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는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안에 조건을 또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의 나열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느 조건에 붙어서 실제로 이루어진지를 굉장히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들여쓰기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책 예의에 집에 있으면서 책을 보자라는 문장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책을 보자. 비가 온다면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기 되죠. 그 다음에 책을 보자. 책 읽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조건 아래 요 두 문장이 실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여쓰기 한 예로서 10분 동안 책을 읽고 요약하기로 수정을 해보는 그런 부분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집에 읽기 되어 있는데 책을 읽는데 무작정 읽기보다는 뭐 10분 동안 책을 읽기.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10분 동안. 그래서 조건이 있고요.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반복이 있죠. 반복인데 책을 읽고, 그죠? 요 부분이 반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뭐예요? 바로, 처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처리한 거고, 요거는 반복이고요. 얘도 뭡니까? 처리에 해당이 되죠. 글씨 잘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과 반복이 같이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분 동안의 책 읽기라는 것은 이 if문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만약이라고 조건문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반복문, 10분 동안이란 것에 소속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한 줄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띄어쓰기도요, 결국에는 가독성입니다. 가독성이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글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이해합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고 끊어지고 들여쓰고 해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그 문장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한 줄 띄어쓰기의 효과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독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쭉 봤지만 결국 뭐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처리돼야 될 그 범위인가, 그 부분들이 어디까지 속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 처리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조건과 분기에서 앞에서 했던 이렇게 한 줄 들여쓰기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이건 한 줄 띄워줍니다. 한 줄 띄워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제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동작과 이 동작이 나눠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좀 더 우리가 어느 부분이 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전기밥솥으로 3인분의 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여기 쭉 가기, 그렇죠? 오타가 났네요. 가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요 뒤에 나오듯이 하나씩 끊어놨죠. 끊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쌀통으로 가기, 그 다음에 3인분이 될 때까지 쌀 퍼기, 그렇죠? 쌀 퍼기, 그 다음에 밥솥에 넣기, 그렇죠? 쌀을 퍼서 밥솥에 계속 넣는 거죠. 그것이 몇 분? 3인분 될 때까지. 그럼 여기서 아예 한 단락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요 과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싱크대로 가는 거.
저 싱크대 가고, 그 다음에 3번이 될 때까지 쌀을 씻습니다. 저 쌀을 씻어서 이제 하는 과정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단락단락이 서로 이제 그 뭐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구분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밥솥을 밥통에 넣기, 밥통 문 안에 닫기, 취사 버튼 누르기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과 그 다음에 해 놓지 않고 이렇게 주르르 나열한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 옆에 이렇게 한 줄 띄워 놓은 것이 훨씬 더 구분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시언어를 할 텐데요. 시언어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들여쓰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독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코멘트를 하겠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언을 해주거나 이럴 때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들여쓰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띄어쓰기, 들여쓰기, 그 다음에 순번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열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으로 이제 실제적인 이제 한글 프로그램 8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 뭐뭐 하기. 그 다음에 뭐뭐 동안, 뭐뭐 할 때까지. 만약 뭐뭐시라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인 한글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